6일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 선거는 무소속 전임시장이 민주당 현직시장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박 당선인은 민선 8기 목포를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노관규 당선인은 10년 만에 다시 순천시장으로 복귀하며 징검다리 3선에 성공했습니다. 노 당선인은 내년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탄소 거래를 통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 당선인은 지역경제 회복과 여수만 개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이와 함께 정주 여건 개선과 수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에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광양항에서도 파업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 선거는 전임시장인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현직시장을 꺾고 탈환에 성공한 지역인데요. 앞으로 4년 동안 민선 8기를 이끌어갈 박홍률 당선인의 시정 운영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당초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 승부가 예상됐던 목포시장 선거.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목포 시민들은 전임 시장인 무소속 박홍률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안겨줬습니다. 지난 7대 지방선거에서 292표 차로 역전패를 당했던 만큼 4년 전의 소력은 더 값진 성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우리 아내 정향숙이고요. 그리고 우리 저쪽에 딸입니다. 열심히 또 함께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최선을 다해서 시민 봉사하고 섬기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당선인은 취임한 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시정개혁과 무너진 지역경제 살리기를 꼽았습니다. 투명한 인사를 통해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규모 사업을 적극 추진해 활력이 넘치는 목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박 당선인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핵심 공약은 크게 3가지. 청년 스마트 산단 조성과 2천만 관광도시 건설, 목포신안 행정통합을 이뤄내 보다 잘 사는 목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먼저 시정개혁 방안, 큰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저의 공약을 집대성해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분열된 마음은 하나로 모으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고 소통하겠다는 박홍률 당선인. 다음 달 1일 취임식을 앞두고 시정 파악과 공약 이행을 위한 취임 준비 기획단을 구성해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 당선인은 10년 만에 다시 시장으로 복귀하며 징검다리 3선에 성공했는데요. 노 당선인은 민선 8기 임기 동안 순천의 대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불공정 경선 문제를 제기해온 무소속 노관규 후보. 득표율 55.17%, 민주당 후보를 13% 차이로 따돌리며 3선에 성공했습니다. 노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 대해 민주당의 무원칙 공천 결과가 순천 유권자들의 표심에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정치 신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손을 잡아주신 것은 지금 흐트러져 있는 순천의 여러 가지들을 화합하고 통합하고 미래의 가치를 잘 열어갈 것으로 기대하셔서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관규 당선인의 핵심 공약은 모두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내 정원 산업을 주도하고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발맞춰 탄소 거래를 통해 순천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신대주구에는 문화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고 시청 앞에는 시민광장을, 옥천변 주변에는 샹젤리제 거리를 조성해 지역 대변화를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천에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 8달 후에 당장 정원 박람회를 치러내야 되고 또 중앙의 정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뀐 중앙정부를 상대로
순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구상들을 지역 정치 세력과 공유하는 게 대단히 지금 필요한 일들입니다. 민주당과의 갈등은 뒤로하고 지역을 위해 협치하겠다 밝힌 노관규 순천시장 당선인. 2023 박람회와 의대 유치, 쓰레기 매립장 선정 등 시급한 현안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3선 시장에게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여수시장 선거에서는 정기명 당선인이 국민의힘과 무소속 후보를 제치고 득표율 72%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본격적인 시정 운영을 앞둔 가운데 지역경제 회복과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 등을 내건 정당선인의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정기명 당선인은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코로나19로 조여진 지역경제의 숨통 터주기를 꼽았습니다. 전액 시비로 예산을 꾸려 시민 한 사람당 일상회복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1위 도시의 유산과 명성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코로나 회복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청년들이 꿈을 펼치는 도시,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 당선인은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는 인구 유출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아이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를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산부인과 병원을 확충하겠다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종합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최근 2년 사이 상승한 여수 지역 표층 수온이 어획량 감소의 주범이라며 해양자원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만과 장수만 등 여수만 5곳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촌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양식산업 시설물을 정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 당선인은 여문 문화거리 재정비와 이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을 활용해 균형개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기명 당선인이 구성하는 민선 8기 인수위원회는 이번 주 내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민선 8기 전남도정에 비전을 마련하고 공약 실천 방안을 점검하는 비전공약위원회가 설치돼 운영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재선으로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대신 비전공약위원회를 설치해 공약과 실천 방안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전공약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일 동신대 총장과 박민서 목포대 총장, 고영진 순천대 총장과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이사가 맡았습니다. 위원회는 환경과 일자리, 농수산과 관광문화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전문가 청년 등 30여 명이 참여합니다. 김 지사는 권역별로 현장 방문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결과를 종합해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는 전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호남이 소외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시대, 전남이 지역균형 발전을 주도하는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화물연대가 무계한 총파업에 돌입한 7일 광양항에서도 파업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남支부는 1,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과로나 과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몰제 적용으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파업 첫날 전남에서는 물류 차질이나 충돌 등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여수 광양항만공사 등은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올여름 적조가 발생하고 고수온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제를 가동합니다. 전남도는 올해 북극의 이상고온에 따른 제트기류 약화와 기압계 정체가 예상되면서 평년보다 바다 수온이 1도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적조와 고수온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9일 모의 방제 작업을 실시하는 등 적조 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여 동안 지속된 고수온으로 도내 11개 시군의 3,800여 허가에서 175억 원의 양식 수산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2대5)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거둔 성적표입니다. 국민들은 견제보다 안정을 택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4년 전 지방선거와는 완전히 다른 정치 지형이 구성됐습니다. 유권자들이 4년 전과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은 4년 동안의 실망도 있겠지만 앞으로 4년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겁니다. 승리한 국민의힘은 축배부터 들 게 아니라 유권자의 준엄한 명령과 감시의 눈이 있다는 걸 마음에 새겨야 할 겁니다. 앞으로 2년 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죠. 이번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각 정당 후보자들마다 희비가 엇갈릴 겁니다. 당선인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지역 주민만 바라보고 유권자에 대한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3일간의) 현충일 연휴 기간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200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전남은 지난 4일 하루 동안 완도와 신안군을 제외한 20개 시군에서 35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이튿날은 순천 38명, 목포 14명 등 1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충일인 6일에는 1,100여 명이 PCR 검사를 받은 가운데 205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코로나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전남 지역의 고용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전남의 월 평균 취업자 수는 96만 8천 명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101.5%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의 취업자 수는 지표상으로는 회복이 됐지만 자영업자와 농림업, 고령층에 집중되면서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전남본부는 청년 일자리 공급이 미흡한 데다 청년 인구 유출이 겹쳐 취업자 수가 적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흥군이 안전조업을 기원하는 초매식을 열고 건다시마 본격 위판에 들어갔습니다. 고흥다시마는 햇빛과 해풍으로 자연 건조해 국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으며 지난해 538톤을 위판한 결과 38억 6,500만 원의 소득을 냈습니다. 고흥군은 올해도 500톤 정도를 위판해 36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보전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차 보전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담을 거친 뒤 오는 17일까지 영암군 투자경제과나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2차 보전금 지원 사업은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3년 동안 3%에 해당하는 연이자를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여수의 한 버스 정류장 앞에서 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지병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원심에서 고려해서 선고를 내린 만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진도군 치매안심센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청춘사진관을 운영합니다. 청춘사진관은 부부나 가족, 친구들이 5명 이하로 한 조를 이뤄 진도군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한 달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청춘사진관은 어르신들이 옛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 학창시절을 추억하도록 돕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